최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동생과 함께 원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원나라에 가서 박불화에게 접근합니다. 고려 출신 박불화는 원나라 환관으로 기황후와 고향이 갔습니다. 기황후와 서로 도우면서 원나라에서 성공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박불화는 대단한 업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유가 그런 박불화에게 아첨해서 벼슬자리를 하나 얻어냅니다. 그러고는 기황후를 부추깁니다. 배은망덕한 공민왕을 폐위하고 원에서 지내고 있는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정이 공민왕에게 박살이 난 기황후입니다. 누가 말하든 기황후는 좋아라 했을 겁니다. 덕흥군은 공민왕의 아버지인 충숙왕의 동생, 즉 공민왕의 삼촌입니다. 기황후가 원순제를 졸라서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즉위시킨다는 교서를 마침내 받아냅니다. 졸지에 공식적으로는 공민왕이 폐위되고 덕흥군이 고려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1362년 12월 2일에 공민왕이 홍사범을 서북면 채복사로 삼아서 소문의 진위를 살피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민왕 폐위는 12월 이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소문만 돌았을 뿐 아직 확실하게 파악된 건 아니었습니다. 공민왕은 여전히 청주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2월 22일에 유인우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신으로 뽑아 파견합니다. 사회에서 나왔듯 유인우는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때 사령관이었습니다. 공민왕은 동시에 황순도 보내어 원 황제가 옷과 술을 내려준 데 대해 살해하도록 합니다. 유인우와 황순이 원나라에 가서 공민왕의 폐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해를 넘겨 1363년 1월이 되었어도 공민왕은 청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문이 점점 진실로 드러납니다. 대신들과 원로들이 공민왕에게 빨리 환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공민왕이 더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귀경길에 오릅니다. 2월 5일에 죽주의 봉업사에서 태조의 영정을 참배하고 2월 10일에 파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 마침내 개경으로 돌아와 흥왕사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직 궁궐 수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흥왕사를 임금이 거처하는 시어궁으로 정해 머물기로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정궁은 고려가 망할 때까지 중건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궁궐 수리는 별궁 수리를 뜻할 겁니다. 고려의 국력은 정궁을 지을 형편도 되지 않을 만큼 피폐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나긴 귀경길이었습니다. 피난을 떠난 이래 개경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개경에 돌아오고 나서도 궁이 마땅치 않아 흥왕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변이 벌어집니다. 윤 3월 1일에 김용이 공민왕을 습격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고 있는 날짜는 모두 음력입니다. 이른바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의혹투성입니다.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2월 22일입니다. 찬성사 김용을 순군 제조로 삼았다. 순군은 도적을 잡거나 난을 막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요즘의 경찰과 비슷하겠네요. 조선시대에는 순군이 발전해서 의금부까지 이릅니다. 제조는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즉 공민왕이 순군 책임자로 김용을 임명했는데 그 시기가 묘하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열흘 후에 흥왕사의 변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공민왕이 기황후의 외사촌 오빠인 이공수를 보내어 국왕 교체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 공수가 기황후를 만났을 때 기록 중의 일부입니다. 또 최유가 김용이 안우 등을 살해하였으니 내응이 될 것으로 믿고 마침내 여러 불량한 무리와 더불어 황후를 설득하여 왕을 폐하고 덕흥군을 세워 군주로 삼을 일을 꾸몄다. 여기서 최유와 김용이 내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김용이 내응할 것으로 최유가 믿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팩스, 이메일, 휴대폰 같은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걸어서 오가며 서로 의견을 맞춰 음모를 꾸미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원나라에서 김용에게 밀서를 보내어 덕흥군을 왕으로 임명했으니 공민왕을 죽이라고 일방적으로 부추겼을 경우입니다. 그렇게 알려졌고 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윤 3월 1일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문체를 조금 바꾸고 또 전체가 너무 길어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오경에 김수와 조련 등 50여 명이 행궁인 흥왕사로 침입해 문지기를 죽이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왔다라고 외쳤다. 그들이 지름길로 왕의 침전에 이르러 지게문 앞에서 환관 강원기를 죽이니 수기하던 군사들이 모두 도망갔다. 환관 이강달은 왕을 업고 창문으로 나가 대비의 밀실로 달려가 담요를 뒤집어 씌워 숨겼고 노국공주는 지게문 앞에 앉았다. 환관 안도치는 그의 용모가 왕과 비슷하므로 적이 몰려오자 왕의 잠자리에 대신 누웠다. 적들이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고 좋아 날뛰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들은 또 우정성 홍은박의 집에도 사람을 보내어 죽였다. 복잡하게 쓰였는데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10개월 후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님이 말하기를 지금의 사정이 거의 그와 같습니다. 주상은 오래된 군주이고 덕흥군은 새로 즉위한 임금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다만 편안하고 배부른 것을 낙으로 삼으니 삿됨과 올바름의 소재를 어찌 알겠습니까? 삿됨은 올바름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덕흥군을 새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이 편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공민왕 한 사람만 죽이고 모두 도망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덕흥군이 고려에 와서 즉위할 것 아닙니까? 위에처럼 복잡하게 했다는 말은 뭔가 흑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강달이 공민왕을 업어 공민왕 어머니 밀실로 데려가서 숨겼습니다. 지게문은 마루와 방 사이에 있는 문을 말하는데 침입한 무리가 넘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노국공주가 앉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왕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노국공주가 있다고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왕의 침소가 아니고 또 노국공주가 있어서 침입자들이 거기는 넘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왕의 침소에 들어가 공민왕을 닮은 환관 안도치를 죽여놓고 왕을 죽인 줄 알고 만세를 부릅니다. 지능이 딸리는 사람들만 저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죽이는 일입니다.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침입자들은 흥왕사에서 모두 토벌될 때까지 최소 2-3시간, 많게는 서너 시간 정도를 머무릅니다. 그 시간 동안 왕을 죽여놓고 얼굴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안도치가 공민왕을 닮은들 똑같기야 하겠습니까? 이것도 안도치를 끝까지 공민왕으로 믿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정성 홍은박의 집에 사람을 보내 죽였다고 합니다. 왕을 죽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홍은박을 죽이러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공민왕 한 명만 죽이고 튀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니 말로
나중에 덕흥군이 왕에 즉위하고 난 뒤에 미운 사람들을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위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왕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기를 삼가 주상을 놀라게 하지 말라 하고 도당 40여 명을 나누어 궁중의 모든 직책을 맡게 한 다음 음식 만드는 자를 재촉하여 음식을 갖추어 올리게 하여 왕이 의심하지 않고 나오게 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왕을 죽이러 왔다가 왕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죽이면 될 텐데 죽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황후나 덕흥군은 공민왕의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침입자들은 왕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따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